법을 몰랐다고요?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?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법 읽어드립니다. 자, 앞서 저희가 교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습니다. 올해 학교에서 유난히 좀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. 재원 씨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습니까? 저는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열심히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쌓아가며 또 중간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모범생.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. 학생회장이었으면 뭐. 네. 하지만 또 그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장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좀 대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? 아, 대들지는 못했습니다. 저희가 선생님들께 좀 다가가지 못했어요. 네, 어려웠어요. 우리 임 변호사님은 워낙에 뭐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. 모범생이 끝판왕이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또 사랑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, 그랬을 것 같아. 그랬을 것 같아. 가끔 모르는 거. 알지만 약간 모른 척 선생님께 그냥. 궁금한 거 있습니다, 선생님. 그렇지.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. 또 맥도 짚어주고 이러면 또 선생님이 얼마나 신나. 우리 MC님은 어떠셨어요? 어떤 학생이셨어요? 아유, 저도 그냥 모범생이죠.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밌어서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웠던 그냥 친구. 저는 반장 정도. 반장 정도. 반장 정도. 학생회장은 아니어도 반장 정도. 학생회장까지는 뭐 아유. 그렇게 큰 일까지는 내가 맡고 싶지 않더라. 박소연 기자는 껌을 많이 씹으셨다고. 제가 아니에요? 저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고 저도 네. 반장 정도. 반장 그래요? 출신이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학창 시절 떠올리면서 화기애애하고 맞아요. 좀 행복한 추억들이 맞아요. 떠오르면 좋은데 그렇죠. 이 교권 침해 관련 기사들 보면 정말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아요? 네, 얼마 전에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네, 교사님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나도 애도의 감정을 느끼고 사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 진짜 뭐 좋을 수 없겠지만 저는 선생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너무 그러면. 힘들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뭐 저희가 만나볼 법 읽어드립니다. 사연도 교사와 학부모 간에 벌어진 소송 사건이라고 합니다. 자, 어떤 사연인지 상황으로 만나보시죠. 랄랄랄랄랄랄랄랄라. 나의 실수. 중아 미안해. 야, 유엘, 이 자식이 너 일로 와봐. 에이, 빡! 너 일부러 그랬지? 야, 너 왜 때려?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아빠. 아, 나 오늘 기분 별로거든?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. 빡! 야, 어쩔 거야? 저 다 쏟아져가지고 망가졌잖아. 너랑 부딪혀가지고. 아이, 뭐가 망가졌다고 그래. 그대로인데. 빡! 아, 야야야야야! 니들 뭐 하는 거야? 그만 안 둬?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. 아, 얘가 내 걸 망가뜨렸다고요. 빡! 중이 너 당장 안 떨어져? 이 녀석이 드르르르르. 중이 너 일단 복도에 서 있어.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밀어도 돼요? 가만히 있어.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을래, 진짜. 잠시만요. 띠. 엄마! 선생이 나 밀어 넘어뜨렸어. 이거 되는 거야? 안 되잖아, 엄마. 왜야? 우리 아들을 넘어뜨려? 널 학대한 거야? 내가 이 선생을. 엄마!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. 당장! 야,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구나.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여기에. 예. 근데 연기 늘었어요. 네, 한 문장이었지만 좀 늘었어요 확실히. 네. 어젯밤부터 연습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보람이 있네요. 보람이 있네요. 네, 그러게요. 안 돼,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, 진짜 이게. 네, 그러게요. 네. 그 재환 씨랑 제가 부딪힌 것 같아. 네, 싸운 네. 거죠. 싸웠죠. 일단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. 일단은. 맞습니다. 네. 그거를 또 말리는 와중에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밀었는데. 책상으로 네. 이제 우리 일중학생을 우리 유엘 씨와 떨어뜨려 놓은 거죠. 놓으려고 네. 이렇게 밀었던 거죠. 이게 지금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? 맞습니다. 이 A 교사가 작년 4월에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얼굴이랑 팔을 때리고 있는 학생 B군을 보고 교실 맨 뒤 책상을 밀어서 복도 밖으로 넘어뜨립니다. 그리고 이제 B군을 복도에 서 있도록 했던 사건입니다. 이게 선생님이 때릴 수가 없으니까 책상을 좀 이용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흥분 좀 가라앉히라고 복도에 세워놓으신 게 좀 아닐까 좀 싶습니다. 네. 그런 상황을 보면 조금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작년 5월에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요. B군이 반성문에 잘못한 거 없다, 친구도 밉고 선생님도 싫다 이런 내용을 썼더니 교사가 반성문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. 아하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지금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?
그럼 어쨌든 비군 부모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? 맞습니다. 고의로 책상으로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찢었고 이건 정서적인 아동 학대다라고 하면서 비군 부모가 고소를 했습니다. 뭐 저는 좀 억지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? 자, 우리들의 법 지금 진행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. 네. 어떻게 났을 것 같으세요? 일반적인 법 감정이 사실 실제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지 않거든요. 그래요?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건 무혐의죠. 네, 이건 무혐의. 무혐의지. 그렇습니다. 무혐의 맞습니다. 이거 누가 봐도 아동학대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. 먼저 광주지검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 심의위원회의 판단까지 거쳐서 일단 A 교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 학부모는 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? 뭐 저는 이런 일을 고소할 것까지 하는 그런 학부모이기 때문에 뭐 불복했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네. 네. 재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복했죠. 이 결과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가지고 비군의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해서 바로 항고장을 냈습니다. 역시나 광주고검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. 또 이와는 별도로 비군 학부모가 A 교사를 상대로 3,200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. 와. 근데 이거 뭐 하나만 짚고 가죠. 이제 뭐 아동학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체벌과 아동학대 이게 엄연히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? 네,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. 일단 2011년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요.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체벌도 지금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. 그런데 일단 또 해당 학생이 이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을 체벌하는 경우에 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제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하더라도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. 지금 이 A 교사는 어떤 상태일까요? 이 A 교사라는 분이 사실 교단을 산 지 21년째 되는 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되면서 학급 담임에서 배제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 A 교사는 뭐 우울증, 수면장애,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아이고야, 그 왜 안 그러겠어요. 저 같아도 이런 일 당하면은 진짜 무조건 상담 받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는 선생님 사건도 저는 들었는데 그거 초등학생이었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. 담임교사를 6학년 학생이 욕설을 내뱉고 얼굴이랑 몸을 중심으로 막 주먹질이랑 발길질을 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교사를 그렇게 전치 3주나 되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초등학생의 키가 160cm가 넘고 몸무게도 한 7, 80kg에 나가는 학생이어서 이제 교사가 피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. 아이 요즘에 진짜 이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가지고요. 네.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게 꽤 덩치가 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요. 근데 뭐 아마 이제 선생님은 또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한테 똑같이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. 야, 여튼 지금 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씁쓸한데 이 사건도 소송전으로 간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담임 교사가 서울 남부지법에 본인을 폭행한 6학년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현재 제기해둔 상태입니다. 지난 7월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요. 이 폭행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해당 학생을 전학과 함께 12시간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.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.
그 교사를 보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교육청에 있는 건가요?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랑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여는 건데요.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, 출석 정지, 학급교체, 전학,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학은 불가능하고요. 전학이 가장 무거운 결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재환 씨 스승의 날 노래 알고 있죠? 알죠. 예. 네.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볼수록 높아만 지네. 정말 교사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지면 사실 학교는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. 더 이상은 이와 같은 슬픈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이 국회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죠. 교사, 학생, 학부모 이 모든 교육 주체가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맑게 만들 법안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또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.